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은하하면 이제 분류체계가 나오겠죠. 우리가 배울 거는 허블의 분류체계입니다. 허블의 분류체계인데요. 자, 허블의 분류체계는 일단은 모양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허블이 처음에 이 분류체계를 만들 당시에만 하더라도 진화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화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면은 분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수록 조금 더 발전된 은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허블도 나중에 수정을 하게 되죠. 허블의 분류체계, 은하의 분류체계는 모양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허블의 은하 분류체계를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타원 은하입니다. 타원 은하는 말 그대로 타원 모양의 은하입니다. 그래서 제일 동그라미 같은 원형에 가까운 거를 E0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타원스럽게 생긴 거를 E3, 그 다음에 E0에서 E7까지 있는데요. 제일 납작한 거를 이제 E7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E가 붙은 게 바로 타원 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타원 은하에서 이제 S0이라는 렌즈형 은하를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가고 있죠. 보면 원형에서 타원형, 그 다음에 렌즈형까지로 가는 요렇게 지금 분류를 해놓은 것 자체가 허블이 처음에 진화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하지만 그냥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렌즈형 은하는요, 결국에 이 타원과 그 다음에 나선 은하를 구분하는 어떤 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렌즈형 은하에서 이제 조금 더 분화가 된 모양으로 좀 더 모양의 어떤 차이점을 찾아보면은, 자, 위에 게 정상 나선 은하 보면 지금 계속 진화되는 모양 같죠? 아닙니다. 모양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겁니다. 자, 정상 나선 은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자, 정상 나선 은하는 말 그대로 정상적인 어떤 노멀한 나선 은하예요. 그래서 핵이 있으면 핵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나선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정상 나선 은하라고 얘기를 한다면, 막대 나선 은하는요, 이 동그라미에 이렇게 막대기가 쭉 박혀 있어요. 막대기가 박혀 있고, 그러니까 물질 막대가 박혀 있고, 나선 팔은 이렇게 막대기 끝에서부터 나오는 게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자, 그래서 자, 보면은요, 자, 일단 렌즈형 은하부터 한번 볼게요. 자, 렌즈형 은하 같은 경우에는 E7의 어떤 타원 은하에서 가장 타원형 같은 것과 그 다음에 나선 은하의, 그러니까 정상 나선 은하의 어떤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렌즈형 은하는 나선 은하랑 어떻게 다르냐? 나선 은하랑 어떻게 다르냐면 별 구성이 달라요. 별 구성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는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배우시면 되고요.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나선 은하와 별 구성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러면 타원 은하랑은 어떻게 다르냐? 이와는 어떻게 다르냐면, 자, 여기 타원 은하에서는 원반이 없죠. 하지만 렌즈형에서는 아주 희미하게 외곽 쪽에 원반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단면상으로는 구분이 가능하지만 그냥 한 어떤 사진만 보고서는 렌즈형 은하를 잘 구분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상 나선 은하랑 막대 나선 은하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팔과 그 다음에 모양에 따라서요, SA, SB, SC, 요거는 SBA, SBB, SBC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소문자 ABC 있죠. 소문자 ABC로 갈수록 진화 아니고요. ABC로 갈수록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핵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작아지는 순서대로 ABC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ABC 쪽으로 갈수록 나선팔이 느슨해집니다. 느슨하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핵에 가장 붙어서 이런 식으로 꽉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꽉 감싸고 있는데, SC 같은 경우에는 느슨하게 넓게 이런 식으로 대강 감겨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요 막대 나선 은하기 때문에 블레이드가 들어가요. 블레이드에 B자가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똑같고요. 이제 A, B, C의 어떤 진화되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정상 나선 은하랑 막대 나선 은하까지 봤는데 타원도 아니고 렌즈도 아니고 나선도 아니다 하는 다른 은하들을 뭐라고 하냐면 네, 불규칙 안 보이죠? 네. 자, 불규칙 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규칙 은하는 불규칙이라는 어떤 영어를 따서요. irregular, 네, IRR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럼 타원 은하 부분을 조금 더 볼까요? 자, 타원 은하 같은 경우에는 네, 얘는요 성간물질이 거의 없어요. 성간물질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타원 은하는 신기하게도 굉장히 오래되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은 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나이가 많은 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원형에 가까운 게 네, 원에 가까운 게 E0이었고요. 그 다음 가장 납작한 게 E7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허블의 분류체계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은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원래라면 이 우리 은하는 여러분들이 공구 개정 교육과정 혹은 중3 2학기 때 배웠어야 됩니다. 하지만 안 배운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접시 모양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은하의 어떤 가장 바깥쪽 부분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형태까지 나와 있게 되죠. 자, 은하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중앙 쪽에 부풀어 있는 부분 있죠? 중앙 쪽에 이 부풀어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중앙에 부풀어 있는 팽창된 부분이라 해서 중앙팽대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중앙팽대부고요. 요 제일 중간에 네, 들어있는 게 뭘까요? 네, 핵입니다. 핵. 은하핵이고요. 은하핵은 지금 우리 은하의 은하핵은 궁수자리입니다. 궁수자리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 궁수자리의 이 은하핵은 지금 블랙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팽대부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 가쪽 부분 있죠?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지금 팽대부 옆에 이 부분 접시 모양 있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네, 원반 모양이다 해서 원반, 은하 원반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은하 원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둘러싸고 있는 부분 있죠? 이 나머지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해일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은하는요, 직경 끝에서 끝까지 하면은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갈 수 있는 10만 광년이고요. 우리 태양계는 어디쯤에 위치를 하냐면 원반부 쪽에 여기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태양계에서 네, 공수자리 중간까지는 얼마일까요? 네, 3만 광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는 지금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위에서 보면 어떤 모습이냐? 우리 은하는 어떤 은하일까요? 허블의 분류 체계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뭘까요? 네, 막대 나선 은하죠. 막대 나선 은하고요. 지금 보면 이 부분 있죠. 나선의 어떤 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선 팔이라고 얘기를 하고 은하 원반부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나선 팔에는요, 지금 보면 이렇게 휘가 맞히는 모양처럼 어쩌면 굉장히 역동적이기 때문에 나선 팔에는 어떤 별들이 있냐면 네, 젊은 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간물질이 많습니다. 성간물질이 많아야 젊은 별들이 생기거든요. 우리 별의 생성 부분에서 보면은 성간 물질들이 모여서 원시성이 됐었고 원시성들이 전주계열성이 됐었죠. 조금 여기서 좀 설명을 해주자면요. 먼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성간 기체들이 이렇게 있고 물질들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별이 폭발을 합니다. 폭발을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충격파가 발생을 하죠. 충격파가 발생을 하면서 여기에 에너지를 공급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간 물질들이 휩쓸리겠죠. 휩쓸리면서 어떻게 된다? 수축을 하게 된다. 열과 압력을 받고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런 지금 이 충격파의 이 모양대로 별들이 생기게 돼요. 별들이 쭈르륵 생깁니다. 세 별이 한꺼번에 생겨요. 얘가 뭐냐? 산계성단입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상계성단이 나선팔에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팔 모양 따라서 상계성단들이 많이 분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은하를 왜 했느냐? 바로 질량 분포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은하의 질량 분포를 한번 볼게요. 질량 분포 보면서 회전 속도랑 그 다음에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의 그래프도 한번 봅시다. 자, 이 그래프는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어떤 회전 속도를 나타냅니다. 이건 실제로 관측을 한 거고요. 관측을 했을 때 보면 은하 팽대부 쪽, 그러니까 부풀어 오른 쪽은요,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요. 원반부 같은 경우에는 멀어질수록 약간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은하 전체로 봤을 때는 원래라면 이제 우리 보이는 거니까 이거를 더하면은 대강 뭐 한 요런 느낌일 것 같은데요. 요런 느낌일 것 같은데, 자, 실제 전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일치를 하다가 갑자기 줄어들었다가 일정한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은하 전체의 어떤 회전 속도를 보게 되면 늘었다가 감소했다가 일정해지는 부분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일정해지는 부분을 보면은 팽대부랑 원반부 이 회전 속도를 더해도 여기까지가 안 나와요. 그리고 얘는 지금 감소하고 있죠. 얘도 감소하고 있는데 전체로 보면은 일정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것 말고도 다른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실제 값하고 달라요. 그래서 실제 값을 충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지금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안 보이는 게 있어야 된다. 일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안 보이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물질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암흑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금 이 실제값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무언가의 물질이 있다. 그래서 다크매터가 있다. 암흑물질이 있고 얘를 적용을 하니까 있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니까 전체랑 정확하게 일치하더라 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이 암흑물질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력에 의해서, 우리 중력 미세렌즈 봤었죠? 근데 중력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보거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혹은 수식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암흑물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우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보였었죠? 자, 실제값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암흑물질이 보여야 되고 중력으로 보거나 혹은 수식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 암흑물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우주는 어떻게 되고 있었나요? 네, 팽창하고 있죠. 이때 우주가 팽창하는 데에 어떤 가장 큰 한 가지 어떤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암흑물질은요, 네, 물질끼리 어떻게 되냐면 청력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서로 밀어냅니다. 청력 작용을 하게 되면서 우주가 가속 팽창하게끔 도와줍니다. 암흑물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암흑물질이 없다면은 우리 은하 같은 경우에는 돌다가 마지막으로 가면 이렇게 회전을 멈춰야 돼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우주도 계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거는 암흑물질 때문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은하, 그 다음에 은하의 허블 분류 체계까지 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외부 은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